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그리고 2025년을 대비하는 제 생각을 조금만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 조금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사실 작년 이맘때는요. 2024년 주식시장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게끔 만드는 일들이 좀 있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부정적으로도 볼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그 어딘가 그 어디쯤 머물러 있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작년처럼 여러분 2024년도는요 제가 그랬죠. 당분간 3,000포인트는 어렵고 뭐 2,400, 500 어딘가에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트럼프 취임된 다음에 좀 정확한 가닥이 보일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2024년 12월 28일 현재 제 고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솔직히 좀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12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빨리 좀 훑어볼게요. 다우지수가 0.77, S&P 500이 1.11, 나스닥이 1.49% 하락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좀 팔자. 차익 실현 좀 하자. 그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아서 많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산타 랠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이 정도 벌었으면은 뭐 이제 정리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2025년 새롭게 매매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올해 뉴욕 증시가 얼만큼 좋았느냐? 나스닥 수익률 31.4%, S&P 수익률 25.1%, 다우지수는 가장 부진했으나 그래도 14% 상승했다고 합니다. 수익률 퍼센테이지가 이랬다고 하죠. 이렇게 1년 내내, 더 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오르다가 고작 올해는요.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경기 침체로 살짝 흔들렸고 그것도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2024년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200포인트 넘게 뉴욕 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했고 가격 조정 이후에 뉴욕 증시는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와 따로 국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욕 증시는 대선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좋았는데 뭐 연말까지 뭐 계속 좋아야 돼?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 그냥 산타랠리 너무 기대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 1월 28일 그리고 27일 예정되어 있는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89.3%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겠죠. 자, 2025년 1월 달력을 제가 체크했습니다. 증시 칼렌더를 체크했더니 1월 10일, 그러니까 정확히 1월 두 번째 주 금요일 미국의 2024년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리고 실업률, 뭐 평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물론 그 전에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5일 날 1월 15일 날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1월 초에는 S&P 글로벌과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89.3% 반영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1월달 FOMC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은 올해 조금 설이 좀 빨리 오다 보니까 설 연휴에 접어듭니다. 자, 이게 뉴욕 증시 분위기였고요.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25년도 코스피 어떤 수치, 그러니까 예상 밴드에 대한 의미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2022년부터 2023년 연말에는 새해에 대한 코스피 예상 밴드를 두리뭉실하지만 그래도 전해드렸거든요. 3,000포인트 어렵고 뭐 윤석열 당선됐을 때 2,000은 깨지지 않을 거다. 윤석열 따위가 2,000을 깨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당연히 3,000포인트 어렵고 그리고 뭐 2,400에서 2,500 너무 좀 여유롭게 조금 더 지른다면 한 2,600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지난번 7월 11일인가요? 코스피가 2,896포인트 갔을 때도 여전히 하방을 열어놨다. 이렇게 그나마 제가 방송에서 수치를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략 돈다방 미스를 들으면 어디쯤 어디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2025년은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를 정말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8월 18일 돈다방 미스리 썸네일이 뭐였냐면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 즉 뉴욕 증시와 따로 국밥으로 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으로 어찌어찌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상반기까지였고 하반기는 미국은 대선이라는 게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속상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2024년도 막 호황이었다. 막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식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적당히 괜찮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야 어떻게 코스피가 2,400, 2,500을 갈 수가 있어? 이런 놀라움을 줄 정도의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년 전에 2024년 코스피 2,400포인트, 장중에 2,400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야 2,400포인트 코스피 그 정도로 내려가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코스피 1,000포인트 미만에서도 매매를 해봤고 그리고 지금 2,400, 2,500이 굉장히 낮다. 2,400, 2,500 코스피가 가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유동성 장세, 즉 2,800, 2,900, 그 이상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한 분들이라 2,400, 2,500을 한없이 정말 저 밑에 지하처럼 느껴지지만 굳이 그렇게 느끼실 필요 없다. 어차피 지수는 그래도 종목들은 매매가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 연장성산으로 보면 2025년에 저는 지수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미국 주식시장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나스닥이 1년 동안 31%, S&P 500이 25%, 그 수익률 높지 않다고 했던 다우지수조차도 14%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뉴욕 증시는 2024년 상승을 이어받아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니 노랜딩이니 이런 타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찌어찌 좋아서 거기에 관련된 몇몇 경제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미국 경제지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그러면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한 다음에 관세 전쟁을 시작할 거고 그 관세 전쟁은 지금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우리가 트럼프가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맨날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여기저기 싸질러 놓는 그런 관세 전쟁 내지는 어떤 그 긴장감 같은 것들이 뉴욕 증시를 피곤하게 만들겠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제가 댓글을 봤더니 좀 싸진 것 같다. 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지금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뭐 지수만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아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장중에 뭐 2,400을 깨면서 다시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고 물론 앞으로 뭐 어쩌면 종가도 2,400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2,350까지 조금 더 하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정도 만약에 조금씩 주식을 담아간다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비싸게 사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기서 뉴욕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보인다든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 구간대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쓰리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대한민국 코스피 1000포인트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진 포인트였고 코스피 2000포인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지고 다져서 만들어진 그 코스피입니다. 우리가 3000포인트를 너무 쉽게 경험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물갈이가 확 돼서 1497포인트인가요? 확 밀어내는 바람에 완전히 진짜 무슨 수족관을 싹 한번 그냥 대청소하는 것처럼 물갈이가 확실히 되는 바람에 코로나 덕분에 저금리에 물갈이도 됐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3000포인트를 빨리 경험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가 3000포인트를 막 느긋하게 경험할 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비싸지 않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2025년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2025년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대한민국 올해 2,800 가나요? 뭐 3,000 오나요? 뭐 2,600 가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해 코스피 얼마야? 2,500이야? 3월에도 뭐 2,400이야? 4월에도 2,500이야? 뭐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쓰리가 그러면 2025년도 코스피를 지금이랑 똑같이 보는구나라고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5년도는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돼서 바이오주, 제약주를 올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테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땡큐인데 2025년도는 제가 지금 쭉 과거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2025년도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돌발 재료 때문에, 돌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2025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당장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요. 뭐 여러분들 뭐 윤석열 뭐 총으로 쏴라 어쩌라 막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끝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빨리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뭐 그 과정 속에서 글쎄요, 내년 4월 정도 만약에 대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기존 기득권들의 그런 똘마니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정치적 이슈를 어느 정도 안고 가겠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간다 하락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미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튀어나와서 시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까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뭐 2025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연준이 뭐 지난번 9월 달에 4번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두 번으로 줄었고 저는 이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5년도 다 의미 없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그 이슈들로 하여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란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주식시장. 이게 단순히 여러분 주식시장이 빠진다 오른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드디어가 아니라 미쓰리가 2025년도에 좀 바짝 긴장하고 더더욱 집중력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또 오늘처럼 제가 계속 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답답해 뭐라는 거야. 좀 똑바로 얘기해.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막 예를 무속인들이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디테일하진 못하지만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 그린 2025년에 대한 그림은 지수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재료들, 그 재료가 뭐 호재 혹은 악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겠죠. 굉장히 시장을 매일매일 이슈가 튀어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미쓰리 올해도 그랬잖아 라고 하신다면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부터 만들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그것 때문에 상반기까지 왔고 하반기는 미국 대선 그죠?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 했지만 결국 9월 달에 금리 인하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올해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런데 2025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025년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25년도에 이런 이슈가 있고 저런 이슈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는 전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고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하면서 피로를 선물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해드리지 못함에 있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1년 뒤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2025년도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들이 막 되게 피곤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2025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얘기지 못했던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복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에
맞출 확률을 잘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연말이어서 큰 문제 없었고요. 큰 이슈 없었고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전해드린 거고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2월 30일부터 1월 초 2025년 1월 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전해드릴 거고요. 글쎄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자료들을 좀 모아서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혹시 오늘 또 집에 나가시는 분들 정말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여러분들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을 장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